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아게니 똑바로 누워있나? 땅에 사는 동물. 어느 날 코뿔소랑 딱. 코뿔소 한 살이 태어나자마자 설 수 있어. 15에서 24개월쯤 엄마 젖을 먹으며 자라. 4년쯤 듬직한 어른 코뿔소가 되었어.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를 떠나. 어느 날 코뿔소랑 딱. 글쎄 말이야, 어느 날 코뿔소를 딱 만났지 뭐야. 우뚝우뚝 소순뿔 코뿔소 무지무지 심술쟁이 같지만 콕콕콕콕 새들이 쪼아도 콧구멍만 벌렁벌렁. 코뿔소야, 배고파 죽겠어. 똥 좀 줘. 무지무지 커다란 코뿔소 쿵쿵쿵쿵 쾅쾅쾅 뛰다가 아작아작 아자작 풀 먹고 커다란 똥 뿌지지직. 우와, 맛난 똥 실컷 먹어야지. 아, 어느 날 코뿔소랑 딱. 배가 무지무지 고픈 날이었어. 길에서 쿵쿵쿵 코뿔소랑 딱 만났지 뭐야. 우와, 코뿔소다. 코뿔소는 더운 낮에는 나무 그늘에서 쉬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먹이를 찾아 돌아다녀요. 다른 동물 친구들은 저 어마어마한 뿔을 보면 도망갈지 모르겠지만 난 반갑기만 했어. 코뿔소만 쫓아가면 맛난 먹이를 얻을 수 있거든. 쫓아가자, 쫓아가. 코뿔소를 쫓아가자. 코뿔소는 뿔로 적에게 겁을 주거나 다른 코뿔소와 싸워요. 코뿔소 뿔은 싸움을 하다 부러져도 다시 자라요. 우와, 아기 코뿔소도 있었잖아. 이제 막 뿔이 나기 시작한 어린 아기 코뿔소야. 덕분에 만난 먹이가 더 생기겠는걸? 코뿔소에 밟히면 납작 찍. 쫓아가자, 쫓아가. 조심조심 쫓아가자. 새끼 코뿔소는 태어난 바로 다음에는 뿔이 혹처럼 나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길어져요. 태어나고 4에서 7년 정도 지나면 어른 코뿔소가 되어요. 어이쿠, 하마터면 코뿔소 발에 밟힐 뻔했어. 왜 갑자기 멈춰선 거지? 아, 아기 코뿔소가 젖 먹을 시간이구나. 아기 코뿔소에게 젖을 먹이고 엄마 코뿔소도 나뭇잎을 먹네. 나도 얼른 먹이를 먹고 싶어. 아기 코뿔소는 쪽쪽, 내 배는 꼬르륵 꼬르륵. 다 자란 어른 코뿔소는 주로 나뭇잎이나 풀을 먹어요.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는 코뿔소는 윗입술이 뾰족하고 땅에 난 풀을 뜯어먹는 코뿔소는 윗입술이 넓적해요. 엄마 코뿔소랑 아기 코뿔소랑 느릿느릿 진흙 연못에 있네. 진흙 연못에 왔네. 아직 내게 먹이를 줄 생각은 없나봐. 둘이서 진흙에 누워 뒹굴뒹굴. 나는 배가 고파 뒹굴뒹굴. 코뿔소는 피부에 땀구멍이 없어서 진흙 목욕을 하면서 더위를 식혀요. 진흙 목욕은 코뿔소를 괴롭히는 파리나 진드기 같은 벌레도 없애줘요. 진흙 목욕 다 마쳤으면 이제 내게도 먹이 좀 주지.
새들이 몸이랑 귀를 쪼아대니까 코뿔소는 콧구멍만 벌렁벌렁. 나는 배가 고파서 아직도 뒹굴뒹굴. 소 등 쪼기새들은 코뿔소나 하마와 같은 동물의 몸에 살고 있는 나쁜 벌레들을 잡아먹어요. 아이쿠, 치타다. 아기 코뿔소를 노리나봐. 그럼 그렇지. 엄마 코뿔소가 쿵쿵 다가가니까 치타도 어쩌지 못하고 꽁무니를 빼네. 치타도 꼼짝 못하네. 배고픈 것도 잠깐 있고. 하하하. 코뿔소의 가장 큰 적은 사자, 하이에나, 치타예요. 새끼 코뿔소를 물어 죽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덩치 큰 어미 코뿔소가 적에게 사납게 덤비면 모두 겁을 먹고 달아나요. 엄마 코뿔소랑 아기 코뿔소랑 이제 돌아가려나 봐. 안 돼, 먹이는 주고 가야지. 너무 배고파서 어질어질 비틀비틀 쫓아가는데. 와, 엄마 코뿔소가 똥을 싼다. 커다란 똥. 아기 코뿔소가 똥을 싼다. 귀여운 똥. 내가 좋아하는 똥이네. 향긋한 똥, 똥. 맛있는 똥, 똥. 코뿔소는 같은 곳에 여러 번 똥을 누는 습관이 있어요. 수컷 코뿔소는 똥으로 자기 땅을 표시해요. 쿵, 쿵, 쿵. 엄마 코뿔소랑 아기 코뿔소랑 저 멀리 가네. 코뿔소들아, 먹이를 줘서 고마워. 또 만나자. 동글동글 굴려서 냠냠 먹어야지. 코뿔소 똥은 새똥구리가 좋아하는 먹이예요. 새똥구리는 코뿔소 똥 안에 알을 낳기도 해요. 생김새랑 뾰족뾰족 뿔이 있지만 온순한 코뿔소. 코뿔소는 코에 나 있는 뿔 때문에 심술쟁이처럼 보이지만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온순해요. 코뿔소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피부. 두꺼운 피부에는 털도 거의 없고 땀구멍이 없어서 물이나 진흙에서 뒹굴며 몸을 식혀요. 진흙목욕은 파리나 진드기와 같은 벌레도 막아주어요. 꼬리. 끝에 달린 털로 파리 같은 벌레를 쫓아요. 다리. 짧은 네 다리는 무거운 몸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해요. 발가락은 3개이고 발에는 단단한 발굽이 있어요. 귀. 크기가 크고 가장자리에 털이 나 있어요. 앞, 뒤, 왼쪽, 오른쪽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소리를 잘 들어요. 눈. 얼굴 옆쪽에 있어 뒤쪽까지 넓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크기가 작고 시력이 좋지 않아 멀리까지 보지는 못해요. 뿔. 뿔은 뼈가 아니라 피부가 단단하게 변한 거예요. 사는 동안 계속해서 자라요. 종류에 따라 1개 또는 2개의 뿔이 있어요. 잎. 넓은 입을 벌려 작은 풀과 나뭇잎, 나뭇가지를 훑어먹어요. 검은 코뿔소처럼 윗입술이 튀어나온 코뿔소도 있어요. 검은 코뿔소 잎, 흰 코뿔소 잎. 친구들이랑 어린 아이 키만한 긴 뿔을 가진 코뿔소. 코뿔소는 뿔이 2개인 것도 1개인 것도 있어요. 뾰족한 뿔을 가진 코뿔소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뿔이 1개인 코뿔소, 인도 코뿔소. 넓고 큰 입술로 기다란 풀이나 작은 가지를 뜯어먹어요. 몸에 접혀있는 주름이 많아서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여요. 자바 코뿔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북부와 자바 섬의 깊은 숲속에 살아요. 전 세계적으로 30에서 40마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암컷은 뿔 대신 작은 혹 같은 것이 나 있어요. 뿔이 2개인 코뿔소, 검은 코뿔소, 뾰족하게 생긴 윗 입술로 아카시아 나뭇잎 따위를 훑어먹어요. 주로 키 작은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서 혼자 살아요. 수마트라 코뿔소. 코뿔소들 가운데 가장 몸이 작고 날렵해요. 윗입술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고 온몸이 털로 덮여 있어요. 흰 코뿔소. 이름처럼 몸이 하얗지 않고 갈색이나 회색이에요. 윗입술이 검은 코뿔소랑 달리 넓고 네모 모양으로 생겼어요. 땅에 사는 동물 중에서 코끼리 다음으로 커요. 궁금증이랑 흰 코뿔소는 뿔 씨름 선수. 수컷 코뿔소는 자기들끼리 뿔로 힘겨루기를 자주 해요. 가장 크고 단단한 뿔을 가진 흰 코뿔소가 뿔 씨름을 가장 많이 하지요. 하지만 뿔 씨름을 하다 다치는 코뿔소는 거의 없어요. 힘겨루기를 하다가 한쪽이 힘이 더 센 것 같으면 힘이 약한 쪽이 조용히 싸움을 멈추거든요. 뿔 씨름에서 진 코뿔소가 자신의 땅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무리 밖으로 쫓겨나지 않고 지낼 수 있어요. 코뿔소는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을까? 야생 코뿔소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아요. 코뿔소들 대부분이 야생보호구역이나 동물원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수마트라 코뿔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숲으로 들어가 살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왜 이렇게 야생 코뿔소가 사라졌냐고요? 코뿔소 뿔이 약으로 좋다고 믿는 사람들과 코뿔소 뿔로 만든 장신구를 뽐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야생 코뿔소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이제 야생 보호구역에 사는 코뿔소까지 몰래 죽여 뿔을 잘라가고 있어요. 큰 뿔과 우람한 몸을 가졌지만 어떤 동물보다 온순한 코뿔소를 지구에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야기랑 엄마랑 아이랑 함께 읽어요. 코뿔소는 어떻게 잿빛 가죽과 뿔을 가졌을까? 옛날 아프리카에 아름다운 새끼 하마가 태어났어요. 그 새끼 하마는 다른 하마들과는 달랐어요. 물속에서 지내는 것보다 물 밖에서 지내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싸우는 것보다 조용한 곳에서 숨어 지내는 걸 좋아했고요. 어느 날 길을 걷던 하마는 코끼리 1마리가 사자 2마리와 치타 3마리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하마는 달려가서 사자와 치타를 모두 쫓아냈어요. 코끼리와 하마는 친구가 되어 같이 길을 가기로 했어요. 며칠 뒤 폭풍이 몰아쳤어요. 하마와 코끼리는 함께 큰 동굴로 피했어요. 폭풍이 지나고 둘은 다시 동굴 밖으로 나와 맛있는 과일을 먹으며 즐겁게 놀았지요. 그리고 다시 동굴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동굴로 들어서는 순간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놀란 하마가 코끼리를 간신히 구해냈는데 코끼리의 긴 이빨이 돌에 부딪혀 부러지면서 그만 하마의 콧등에 꽂혀버렸어요. 그리고 돌무더기가 무너져 내리며 일으킨 흙먼지도 온몸에 뒤집었었어요. 그 뒤로 하마는 코에 뿔이 난 잿빛 코뿔소가 되었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저는 동물원에 가면 꼭 코뿔소를 찾아요. 신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거대한 몸과 뿔, 그리고 슬퍼 보이는 눈빛. 코뿔소는 신비로운 모습으로 눈앞에 조용히 서 있곤 해요. 코뿔소는 정말이지 좁은 동물원 우리가 어울리지 않아요.
코뿔소는 알고 있을까요? 동물원 밖에서는 사람 손에 죽기 쉽다는 사실을. 그래도 코뿔소는 바랄 거예요. 동물원 밖에서 자유로이 다니고 싶다고. 코뿔소의 슬픈 눈빛을 보면 그렇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레미 풀의 흰 코뿔소 먼지가 날리다. 2007년작 개인 소장. 땅에 사는 동물. 괜찮아, 나 코알라야. 코알라 한 살이. 태어난 새끼는 새끼 주머니에서 살아. 6개월 후 이제 새끼 주머니에서 나와. 1년쯤 새끼 주머니를 나와 엄마 등에 엎혀서 살아. 다 컸으니 혼자 살 거야. 4에서 5년 후 씩씩한 어른 코알라가 되었어. 괜찮아, 나 코알라야. 잠자고 또 잠자고 자고 일어나도 또 졸리고 졸려. 나느냐 하루 종일 잠자요. 나무에 매달려 잠을 자도 떨어지지 않아요. 괜찮아, 나 코알라야. 새끼 주머니 안에 숨어있지 아기 코알라. 코알라 쪽쪽 엄마 젖을 빨아요. 엄마 등 매달려 잠을 자도 떨어지지 않아요. 괜찮아, 나 코알라야. 어떤 게 인형이고 어떤 게 진짜 코알라야? 코알라야, 코알라야. 넌 왜 그렇게 느려? 그러다가 무서운 동물이 나타나면 어떡해? 괜찮아, 나 코알라야. 높은 나무 위에서 꿈쩍도 안 하면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아. 불이 나면 모를까. 코알라를 잡아먹는 동물은 없어요. 하지만 움직임이 너무 느려서 숲속에 불이 나면 도망가지 못해요. 그래서 코알라들은 산불 때문에 종종 목숨을 잃곤 하지요. 코알라야, 왜 하루 종일 잠만 자? 안 심심해? 괜찮아. 나 코알라야. 심심할 틈이 어디 있어? 자고 일어나도 졸리고 또 자고 일어나도 졸린데. 그래서 나는 잠자는 게 제일 좋아. 콜콜. 코알라는 하루에 20시간이나 잠을 자요. 코알라가 먹는 유칼립투스 잎에는 영양분이 많지 않아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예요. 코알라야, 집도 없이 나무에만 계속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괜찮아, 나 코알라야. 내 발을 보렴. 뾰족한 발톱과 집게 같은 발가락으로 나무를 꽉 붙들면 떨어질 걱정은 없어. 코알라는 발가락이 모두 5개씩 있어요. 앞발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이, 뒷발은 첫 번째 발가락이 나머지 발가락과 마주나 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붙잡거나 감싸주기에 좋아요. 코알라야,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나무 위에만 있으면 목마르지 않아? 괜찮아, 나 코알라야. 물을 안 먹으면 어때? 내가 먹는 유칼립투스 잎에는 물기가 아주 많아서 목이 마를 걱정은 없다고. 코알라야, 유칼립투스 잎이 아주 질기다던데 그걸 어떻게 먹어? 괜찮아, 나 코알라야. 뾰족한 앞니로 와드득 깨물어서 어금니로 잘근 씹으면 돼. 나뭇잎은 볼 주머니에 가득 채워놓았다가 나중에 꺼내 먹기도 하지. 코알라야, 왜 땅으로 내려와 있어? 땅에는 네가 먹을 나뭇잎도 없잖아.
걱정 마. 나 코알라야. 곧 다른 나무를 찾아 올라갈 거야. 다른 나무로 가면 맛있는 잎도 더 많고 어쩌면 내 짝을 만날지도 몰라. 코알라가 나무 아래로 내려오는 건 두 가지 이유예요. 새 유칼립투스 잎을 먹기 위해 다른 나무로 이동하거나 다른 나무에 있는 짝을 만나기 위해서지요. 뭐? 네가 새끼를 낳았다고? 애게 너무 작잖아. 어떻게 키워? 괜찮아. 나 코알라야. 작디 작은 내 아기는 새끼 주머니에서 키우면 돼. 여기에는 젖꼭지도 있고 보들보들한 털도 있어서 아기를 키우기에 딱 좋아. 갓 태어난 새끼 코알라는 털도 없고 새 크기도 사람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로 아주 작아요. 그래서 새끼 주머니 안에서 안전하게 젖을 먹고 보호받으며 자라요. 코알라야, 아기 코알라가 쑥쑥 자라 젖을 떼면 뭘 먹지? 나뭇잎은 아기 코알라에게 너무 질길 것 같은데. 걱정 마. 나 코알라야. 젖을 뗄 때가 되면 내 똥을 먹이지. 나뭇잎을 소화시킨 내 똥은 아주 부드러운 이유식이거든. 코알라야, 코알라야. 아기 코알라가 무럭무럭 자라서 새끼 주머니가 빵빵해졌어. 아기가 더 크면 어떡해? 걱정 마. 나 코알라야. 아기가 크면 업고 다니면 되지. 내 별명이 아기복이 곰이거든. 아기가 더 자라면 혼자서도 잘 살아갈 거야. 나처럼 씩씩하게 말이야. 생김새랑 동글동글 귀여운 코알라. 코알라는 포동포동한 몸과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을 지녔어요. 마주난 발가락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도 잘 타는 코알라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코, 크고 둥그런 모양이에요. 냄새를 아주 잘 맡아요. 가슴샘, 수컷 코알라의 가슴에 있어요. 가슴샘에서 나오는 액체로 나무에 자신의 영역을 표시해요. 발, 5개의 발가락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나무를 타기에 좋아요. 뒷발의 첫 번째 발가락에는 발톱이 없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이 붙어 있어요. 새끼 주머니, 코알라가 새끼를 키우는 곳으로 암컷에게만 있어요. 캥거루와는 달리 입구가 항문 가까이에 있어요. 엉덩이, 단단해서 나무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털, 회색 또는 갈색이에요. 온몸을 촘촘히 덮고 있는 부드러운 털이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이빨, 뾰족한 앞니로 질긴 유칼립투스 잎을 자르고 튼튼한 어금니로 씹어 먹어요. 귀, 둥글고 긴 털이 많아요. 소리를 잘 들어요. 한살이랑 주머니 속에서 자라는 코알라. 아주 조그만 새끼 코알라가 어떻게 어른 코알라로 자라나는지 코알라의 한살이를 살펴보아요. 새끼를 뺀 암컷 코알라는 25일에서 35일이 지난 뒤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아요. 갓 태어난 새끼는 2cm 정도로 아주 작고 털도 자라지 않은 상태예요. 어미 코알라의 새끼 주머니 속에서 6개월 정도 젖을 먹으며 자라요. 어느 정도 자라면 새끼 주머니 밖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해요. 젖을 뗀 뒤에 어미 코알라의 똥을 이유식으로 먹어요. 태어난 지 7에서 8개월 정도가 되면 새끼 주머니 밖으로 완전히 나와요. 그 뒤로 6개월 정도 어미 코알라의 등에 업혀 지내다가 어미를 떠나 혼자서 살아요.
암컷은 4살, 수컷은 5살 정도가 되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어른 코알라가 되어요. 궁금증이랑 코알라는 독을 먹어도 괜찮을까? 코알라가 먹는 유칼립투스 잎에는 독특한 향이 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유칼립투스 잎을 짜서 만든 유칼리 기름으로 방충제나 소독제를 만들기도 해요. 그만큼 성분이 독해서 다른 동물들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코알라는 이 잎을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요. 몸속에 있는 간에서 독한 성분을 녹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랫동안 한 종류의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다면 코알라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코알라는 나무를 바꿔가며 먹어요. 코알라는 어떻게 더위를 피할까? 코알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유칼립투스 나무 위에서 보내요. 이 나무들이 코알라에게 먹이뿐 아니라 냉장고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최근 몇몇 학자들이 코알라가 거의 하루 종일 나무를 껴안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연구했어요. 더운 날씨에 유칼립투스 나무는 주변보다 2도 정도, 아카시아는 7도 정도나 온도가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코알라들은 몸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유칼립투스 나무뿐 아니라 아카시아 같은 다른 나무들까지도 끌어안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코알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코알라 병원이 따로 있어요. 코알라는 캥거루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하는 동물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코알라를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코알라만 돌보고 치료하는 병원이 있을 정도예요. 이곳에는 치료실, 응급실, 수술실, 회복실 등이 따로 있어 다친 코알라들이 재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 병원을 찾는 코알라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코알라는 행동이 느려 산불이 났을 때 많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이기도 하고 짝짓기를 하기 위해 수컷끼리 싸움을 벌이다 다치기도 하지요. 이곳에서는 다친 코알라를 치료하는 일뿐 아니라 야생 코알라를 보호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코알라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살 곳을 잃은 코알라를 데려다 키우며 보호하는 일도 하고 있지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동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사실들이 많아요. 토끼가 자기가 싼 똥을 먹는다든지, 새끼 돼지가 자기 젖꼭지를 정해놓고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이지요. 어미똥을 이유식으로 먹고 자라는 코알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미가 눈똥을 먹는 동물은 흔치 않거든요.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만 먹고 사는데 아마 그 잎이 상당히 질겨 새끼들이 소화시키기에는 어려운가 봐요. 갓난아기처럼 어미에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똥을 받아먹는 코알라는 참 독특하고 재미있는 친구예요. 페르디난드 루카스 바우어의 코알라 1801년에서 1803년 작 영국 자연사 박물관